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할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단위로 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도 이 선택이 옳은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 거죠. 반면에 한국 영화는 보통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죠. 영화와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한 줄이 개인 서사를 집단 서사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개인은 잘 안 보이고 단체, 대표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 사회가 선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왜 일본 사회는 한 개인을 의견 단위로 보고 똑같은 한 개인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표 단위로 보는가, 이것을 일본 영화를 보고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영화가 개인을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더 자유롭거나 더 진보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핵심은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회는 개인을 의견 단위로 보고 한국 사회는 개인을 대표 단위로 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일본 영화나 일본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는 이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영화도 실패한 인물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비겁한 인물도 서사의 중심이 되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이지 않아도 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일본 사회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개인이 말하는 순간 전체의 입장이 됩니다. 이것이 일본과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다른 측면인 거죠. 한국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말하면 그건 곧바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럼 이게 맞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옳은 말이야? 이런 생각이 퍼져도 되는 거야. 즉, 개인의 말이 사회적 입장 표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개인의 서사를 만들면 늘 언제나 항상 이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영화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인데 한국 영화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엄청난 차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사회의 기본 구조는 어떠한 기준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식이 동시에 존재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보다는 병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개인이 자기 기준으로 산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준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방향으로 보이는 걸 안정으로 본다. 그리고 각자 다름은 잠재적 문제로 인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기준을 드러내는 순간 저 기준이 맞는가라는 검증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일본 영화가 개인의 서사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영화 산업의 시스템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 성향의 차이로 설명은 안 되는 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인 영화도 영화 산업의 생태계 안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독이 흥행을 실패해도 그 감독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객도 역시 개인 영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다. 공감 못해도 괜찮다. 반면에 한국 영화는 영화 한 편의 성패가 너무 크죠. 투자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요구받습니다. 관객도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 얘기로 보일까 아니면 오해를 받을까. 또 잘못하면 엄청난 악플에 의해서 영화 자체의 흥행이 실패하기도 하죠. 이러한 계산이 개인 서사를 계속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화의 다양성을 막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영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일상은 어떠한 기준은 개인에게 있고 사회는 배경으로 남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면 끝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비교적 조용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일상은 기준은 집단에게 있고 개인은 늘 설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숨이 막힙니다. 항상 설명해야 하고 항상 정당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비행을 저지른 배경을 얘기해야 되고, 불효자는 우리나라 집단의 공통의 윤리를 가지고 내가 불효자가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뭐 불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한국은 안정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차이는 안정성의 방식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한국의 안전성은 방향을 맞추면 안정되고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안정성은 각자 기준을 지키면 안정되고 침범하지 않으면 유지됩니다. 똑같은 안정인데 그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는 집단 일치형 안정성을 갖고 있고 일본은 개인 존중형 안정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개인, 개성, 개별성이 뚜렷하게 존재해도 사회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우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과 전쟁 이후의 재건 그리고 집단 중심 생존 전략을 가지고 이 구조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 같이 가는 것이 도덕이 되었습니다. 이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내 판단의 기준을 인식하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유지하는 것.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의 이러한 습관 혹은 구조는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할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살 수는 없어도 한국 안에서 개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사회 구조가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일본 영화가 개인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한 사회를 대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숨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개인이 항상 전체를 대신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을 사회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사라지지 않을 나를 지키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도 극렬하게 갈라지는데요. 원래 유튜브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플랫폼이죠. 첫째는 시장형 유튜브입니다. 시장형 유튜브는 구독자 수, 조회수, 알고리즘, 수익을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는 표현형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사고정리, 자기만족, 개인적 실험,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본래 공존이 가능한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부가 시장형 유튜브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구조와 완전히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한국 유튜브의 기본 질문은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뭐가 될 건데? 커질 수 있는가? 수익이 되는가? 대중성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유튜브조차도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압박이 옵니다. 그걸로는 안 큰다. 그것은 취미지.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아? 이것은 마치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집단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일종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강요이기도 하고요. 제 채널 역시도 처음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안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집단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요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쪽 개인 유튜브나 소규모 채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낮아도 계속합니다. 콘텐츠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건 내 기록이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채널을 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이 커질 필요도 없고 대표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공간으로 남는 거죠. 반면에 한국에서 개인 유튜브를 하면 이상하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 채널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 방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퍼뜨려도 되는가? 아까 영화 때 말했던 구조랑 완전히 똑같죠. 이러한 팔로업을 갖는 겁니다. 개인의 표현은 사회적 의미고 사회적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만족형 유튜브조차 의미를 설명해야 되고 방향성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죠. 어쨌든 이 순간부터 가볍게 시작한 채널도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접히거나 아니면 대중형으로 변질되는 거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유튜브도 결국은 돈 아니냐 이런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유튜브는 어차피 구독자 수가 목적이잖아.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유일한 정답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안 되면 의미 없음. 커지지 않으면 실패. 취미는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냄. 결국은 유튜브마저도 개인의 실험 공간이 아니라 성과 경쟁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식 유튜브 구조는 방향이 명확하고 성공 공식이 있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마음은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답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안정성의 대가가 있어요. 나만의 속도 불가능, 나만의 목적 불가능, 만족 기준을 받게 돼야 된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식 개인 창작은 성과는 불확실하지만 존재 방식은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에서 무엇이 될 건지를 먼저 묻고, 일본에서는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거구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영화도 삶도 같은 방향으로 숨이 막힙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자기 만족형 유튜브는 불가능할까요?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커질 생각을 버리거나 아예 두 개를 분리해야 하는 거죠. 즉 성과용 채널과 개인용 채널. 어쨌든 이것을 섞는 순간에 한국에서는 거의 100% 개인이 깨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마저도 내 만족을 설명해야 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항상 결과로만 존재하게 된다. 개인 만족형 유튜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족해도 된다는 개념이 점점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일본형 개인주의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화적인 우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제 느낌을 담아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잘못 기획하면 친일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이죠. 다음 편에서는 왜 우리는 취미에도 목적을 요구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